그 남자는 밤늦은 시간 조용히 그 바에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오랜 연인처럼 익숙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짧은 웃음과 조용한 스킨십이 이어졌다. 그 장면을 처음 목격했을 때 나는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불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배신이라고만 하기엔 감정의 깊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의심의 대상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셋이 함께 지내는 신혼집 안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 말없이 스쳐가는 시선들, 너무나도 익숙한 동선들. 그리고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포착.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비밀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사랑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고 진심은 때로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이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창밖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안절부절 못한 손끝, 단정히 정리된 셔츠 위로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죄송해요. 예약 없이 찾아와서.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의자 하나를 끌어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꼭 쥐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많은 걸 말해준다. 제 남편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상대가 제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 강희진이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흔한 불륜 의뢰가 아니었다. 이건 믿었던 관계의 균열에서 비롯된 고통과 배신의 이야기였다. 유아린 씨는 올해 33.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이며 남편 백재성과는 결혼 8개월 차에 접어든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안정된 부부.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 어른거리는 것은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사건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진 씨가 서 있었다. 젖은 신발, 얼룩진 카메라 가방, 그리고 터질 듯한 눈물. 하리나, 스튜디오에 불 났어. 천장이 내려앉고 장비도 다 망가졌어. 당분간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친구를 들였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함께 해온 사이다.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오래 알고 지낸 존재였다. 며칠만 머물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며칠은 곧 한 달이 되었고 이제는 2달째였다. 처음엔 정리 안 된 감정,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진 씨는 점점 더 집안에 일원처럼 굴었고 심지어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만들고 와인을 따며 웃고 있었다. 스튜디오는요? 곰팡이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들어갔어. 언제 끝날지 몰라. 이유는 늘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묻기 전엔 설명이 없었고 묻고 나면 늘 같은 대답이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요즘 작가들 컨펌이 늦어져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진 씨도 늘 같은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 스튜디오 설계도면 다시 짜느라. 그날 밤도 그랬다. 그녀는 언니 집에 다녀오느라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 그리고 소파에 서로 기대듯 앉아있던 두 사람. 재성 그리고 이진.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하린 씨는 뭔가가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무슨 짓이야? 그녀의 외침에 두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놀란 표정, 다급한 손짓, 급히 떨어지는 거리감. 아니야. 하린아, 이건 진짜 오해야. 와인 몇 잔 마시고 있다가 그냥 잠깐 누웠던 거야. 맞아, 나도 너무 피곤해서 거실에서 좀 쉬려고 했을 뿐이야. 그 셔츠는 뭐야? 그녀가 물었다. 그게 내가 전에 이 셔츠 예쁘다고 했잖아. 나도 마음에 들어서 같은 걸 산 거야. 말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표정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밤 하린 씨는 잠들지 못했다. 뱃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생명을 느끼며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 집에서 낯선 사람은 나인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메모장을 덮었다. 그리고 묻는다. 확실한 걸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혼자 상상하고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진실을 추적해보죠.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그저 의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엔 세 사람의 감정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유아린 씨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전보다 조금 더 말랐고 눈밑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뢰를 정식으로 맡기고 싶어요. 제가 직접 알아내기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요. 얼마나 아플지라도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돌아간 뒤 우리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 강희진 씨의 스튜디오 상태였다. 말로는 화재, 곰팡이, 리모델링.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녀는 공사 중인 스튜디오 사진 한 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조용히 현장으로 향한 우리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소지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정상이었다. 건물은 말끔했고 내부도 불탄 흔적은커녕 새로 페인트 칠까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출입구에 붙은 안내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촬영 가능합니다. 예약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공사 중이라는 거지? 나는 동행한 후배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진 찍어. 내부까지 다. 우리는 스튜디오 내부 사진과 영상, 관리인 인터뷰까지 확보했다. 그녀가 말한 천장 붕괴도 전체 리모델링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길,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숨긴다는 건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짓말은 대부분 단 하나의 이유에서 시작된다. 진실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그녀가 두려워하는 종류의 것일까? 며칠 뒤 유아린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우리 셋이 잠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 사이를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따라가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의 여행은 의심을 벗겨내든지 아니면 드러내든지 어쨌든 진실로 가는 빠른 통로였다. 그렇게 우리 팀은 세 사람의 여정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목적지는 인천 근교의 조용한 펜션.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다. 짐을 챙길 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이진 씨에게 차 키를 건넸고 트렁크에 짐을 싣는 동안 유아린 씨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재성 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먼저 타. 할인인 좀 쉬고. 할인 씨가 아니라 이진 씨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는 남편. 그녀는 짧게 웃으며 탔다. 할인 씨는 말없이 뒷자리에 올랐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찍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의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다. 펜션에 도착한 후 더욱 섬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이진 씨와 와인을 따고 있었다. 와인잔을 두고 건배하며 웃는 모습. 그 옆에서 할인 씨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다음 날 짐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진 씨는 재성 씨의 옷을 개어 트렁크에 넣어주고 있었다. 마치 자연스러운 역할처럼. 도대체 이 관계는 뭘까? 나는 사진들을 넘기며 머릿속에 퍼즐을 그렸다. 하지만 퍼즐은 아직 한 조각이 부족했다. 그 조각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모니터를 붙잡고 추적을 계속했다. 나는 사진과 영상을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여행 내내 찍힌 그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반복되던 감정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불쾌감이었다. 하지만 그 불쾌감은 곧 의문으로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숨긴다는 데 있다. 비밀을 만들고 흔적을 지우고 시선을 피한다. 그런데 이 둘은 정반대였다. 여행 첫날 인천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 도착했을 때 트렁크를 여는 남편의 손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강희진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백재성 씨의 짐을 꺼냈고 셔츠를 털고 구김을 펴며 트렁크 구석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 순간 나는 줌렌즈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봤다. 익숙함.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내 유아린.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용히 뒤를 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산책을 나선 세 사람.
펜션 입구에서 찍힌 사진엔 오직 두 사람만이 프레임 안에 있었다. 재성과 이진.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부드러웠고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자연스럽다는 건 위험하다. 사람은 죄책감이 있을 때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가까우며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다. 펜션 거실 한켠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이 앉아 와인을 나누고 있었다. 남편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진아, 내 잠 먼저. 하리나, 넌 무알콜로 해야지. 아가 생각해서. 그 말에 이진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섬세하다, 백 PD님. 하린 씨는 묵묵히 잔을 들었고 눈을 내리깔았다. 웃지 않았다. 그녀의 입꼬리는 무너지기 직전에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을 슬로우 영상으로 돌려보며 나는 확신했다. 의도됐다. 이것은 그냥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이도록 만든 관계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마지막 날 아침에 찍힌 영상이었다. 체크아웃을 앞두고 짐을 싸는 세 사람. 하린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베란다로 향했고 그 틈에 거실에 남은 둘. 이진은 재성 씨의 셔츠를 개고 있었다. 그리고 옷을 개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그의 셔츠를 가만히 안고 얼굴을 묻었다. 숨을 들이쉬는 듯한 짧은 움직임. 그리고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접어넣었다. 그 장면을 본 나는 말이 막혔다. 단순한 불륜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 깃든 건 훨씬 오래된 감정,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하린 씨에게 영상 결과를 전달하기 전 전화를 걸었다. 하린 씨, 여행 중 이상한 점 느끼신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았어요. 말도, 행동도, 그리고 눈빛도.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그녀는 한참 말을 멈췄다. 제가 그 장면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이 전혀 예상 밖이라는 데 있었다. 분명 외형적으로는 불륜이었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직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유도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의심을 만들고 있다. 진짜 감춰야 하는 건 이 장면들이 아닐 수도 있다. 다음날 나는 팀원들과 영상 전체를 다시 분석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멈추며 그들의 시선, 손의 각도, 거리, 호흡까지 파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진 씨는 늘 아주 미묘하게 재성 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항상 유아린 씨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린 씨의 반응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일지를 쓰며 나는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누군가는 그것을 감추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여주면서도 감춘다. 이 사건 표면 위에 불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곧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나는 이미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들고 있었다. 여행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을 찾아야 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말은 내 일지 첫 줄에 적혀 있었다. 사진 너머로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자연스럽지만 부자연스러운 친밀감. 그 무엇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경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남편 백재성 씨의 하루를 따라갔다. 이번엔 여행이 아닌 평범한 하루 속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일과는 매일 반복되는 듯했다. 출근, 회의, 점심, 야근 그리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 펜이 탁탁 끊어지듯 그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던 그가 이내 비밀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오세요 라며 맞은 이곳은 바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칵테일 바였다. 들어서는 순간 어둠과 조명이 교차하는 공간. 그곳엔 이미 그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돌리고 있었고 재성 씨는 그 남자의 이름을 속삭이며 다가갔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카메라 너머로 포착된 두 사람의 시선이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진짜 감정의 결을 갖고 있었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고 그 상대도 손을 가볍게 그의 어깨 위에 올렸다. 어깨에 닿은 손, 수화기 위 눈빛,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스킨십. 그 순간은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것은 우정이 아닌 분명 연인의 언어였다. 카메라의 줌 렌즈가 떨리는 걸 느꼈다. 내 손도 떨렸다. 하지만 나는 기록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가볍게 손을 잡았고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하듯 짧은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까지도 불륜의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착각한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이진도 아내도 아니었다.
바깥에서 우리 팀이 조심히 카메라를 옮기며 신호를 주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증거를 남겼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그 증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변조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모든 것을 흔들기 충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유아린 씨였다.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결의도 느껴졌다. 어떻게 뭔가 보여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쪽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그녀의 숨소리가 길게 멈춘 채 돌아왔다. 나는 일지를 덮으며 적었다. 첫 번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었다. 불륜이 아니었다. 그녀도 친구도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욕망이나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었다. 그건 가족보다 사회적 선의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고 조용한 감정이었다. 그 깊이에 닿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이 감추는 건 죄가 아니라 때때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걸. 아직 의문은 다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명확해졌다. 친구의 정체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유아린 씨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진이랑 이야기해볼게요. 그녀는 다음날 친구를 불러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한 그 자리에서 이진 씨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어. 하린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거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잠시의 침묵. 그리고 조용히 풀어진 입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느껴졌어. 그 사람이 널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는 눈빛이었단 걸. 이진 씨는 한동안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마치 깊은 수면 아래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 알고 있었어. 꽤 오래전부터. 그녀가 말한 시작은 6개월 전이었다. 함께 회식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고 했다. 익숙하지 않은 앱의 알림, 낯선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짧게 뜬 메시지. 오늘 밤 그곳에서 기다릴게. 처음엔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꾸만 마음에 걸렸고 결국 몰래 확인한 그의 휴대폰에는 남성과의 메시지 교환과 사진, 일정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정말.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너는 무너질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지켜주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의도적이고 철저한 개입이었다. 화재로 스튜디오가 다쳤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그날도 단지 카메라 장비 몇 개가 망가졌을 뿐. 충분히 복구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결심했다.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비밀을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에. 처음엔 감시였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하지만 나중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유아린 씨는 잠시 숨을 쉬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켜준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싸고 내 일상 전체를 조작하면서? 이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직접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진실을 말하면 너는 그 진실에 무너질 거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 순간 나는 뒤에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날 밤 하린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다. 화도 났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을 때 그 진실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배신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렇게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났다. 이진 씨는 외도를 막기 위해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을 쌓아올린 결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통화 기록도 없이 조용히 유아린 씨의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리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터졌고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침묵이 이제야 터졌을 뿐이니까.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흐릿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선 격한 언성이 오가고 있었다.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유아린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분노, 혼란, 슬픔이 뒤엉켜 제대로 된 문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런 눈빛으로 날 봤는데? 강희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꼼지락거렸다. 그 순간 백재성 씨가 중얼거렸다. 그애 너를 사랑했어. 정적이 흘렀다. 말보다 더 무서운 그 침묵 속에서 하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봤다. 진짜야. 이진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대학 때부터. 같이 살던 시절 내가 밤마다 혼자 울던 모습. 처음엔 그냥 지켜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안 순간엔 이미 너무 늦었더라. 유아린 씨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모든 숨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날 밤 내가 잠든 사이. 이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말없는 울음소리에 무언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하린 씨는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전날보다 훨씬 고요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너진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탐정의 역할은 조언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은 듯 말했다. 이제는 끝내야겠어요. 이 집에서 그 두 사람 모두 떠나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들도 이 집에서 나가죠. 말끝에 떨림은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걸 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있었다. 백재성은 고개를 숙였고 강희진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너무 많은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유아린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 듯. 그녀는 혼자였지만 단단했다.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제가 집과 아이를 갖고 양육권 전부를 가져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말을 정리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역시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 낡은 커튼을 걷어냈다. 빛이 쏟아졌다. 오래된 가구 위에 앉은 먼지가 흩날렸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이쳤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진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하린 씨는 이후 출판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심리 상담 자격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감정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임신 8개월. 그녀는 아이 이름도 이미 정해두었다. 소유작지만 온전하게 가진다는 뜻. 그녀는 말했다. 이 아이만은 거짓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거예요. 진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며칠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출력하며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했다. 수많은 밤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분석했지만 끝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또렷한 인상은 진심의 무게였다. 사건이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일지를 폈다. 그녀의 이름, 그들의 얼굴, 그리고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망치고 또 때로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 사랑이 어떤 형태이든 그 끝엔 반드시 선택이 남는다. 누군가는 사랑을 숨기고 누군가는 사랑을 포장하며 누군가는 사랑을 핑계 삼아 선을 넘는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놓여야 할 건 책임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 창문을 여는 소리만으로도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리게 된다. 빛이 들어오던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흩날리던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그렇게 마침내 드러났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